호남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야권 현역 의원들이 세대 교체와 인적 쇄신 주장이 노심초사입니다. 여수에서는 시도의원 14명이 더불어민주당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한겨울 한파 속에 고로쇠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전국적인 주산지인 광양 백운산 채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고흥 지역에서 아열대 과수 재배가 한창입니다. 커피 재배가 늘고 애플망고도 재배가 시도됩니다. 삼성전자의 광주 공장 해외 이전으로 광주시가 분주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여수 산단 내 LG화학이 계속된 불황의 여파로 신규 투자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권 지형이 더민주와 국민의당 양강 구도로 재편되면서 텃단 민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뜨겁습니다. 누가 얼마나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내놓느냐에 따라 지역 민심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결국 사퇴했습니다. 친노 패권의 상징으로 대변되던 문 대표의 사퇴와 함께 더민주는 빠르게 김종인 선대위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무늬만의 혁신이 아니라 사람과 제도, 문화를 모두 바꾸는 진짜 혁신 없이는 총선 승리도 정권 교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대위원 7명 가운데 우윤근 의원과 이용섭 전 의원을 포함시켜 텃밭인 호남 민심 추스리기에도 본격 나섰습니다. 국민의당은 천정배 의원에 이어서 박주선 의원까지 합류하면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눈앞에 뒀습니다. 또 박순영 전 지사와 김민석 전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과의 통합도 탄력을 받고 있어 지역 민심 탈환에 추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야권 지형이 이렇게 더민주와 국민의당 양강 구도로 재편되면서 호남 쟁탈전은 현역 물갈이 등 인적 쇄신 흐름이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민주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탈당 인사를 제외하고 현역 하위 20% 물갈이 방침을 밝힌 데다가 호남, 특히 광주에선 영입 인사 배치 등 특별한 공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 역시 호남 기득권 타파를 외쳐온 천정배 의원의 합류로 현역 의원의 교체 비율과 새 인물 공천 여부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1당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고됨에 따라서 누가 얼마나 인적 쇄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민심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호남 주도권 잡기가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호남 현역 의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교체 등의 인적 쇄신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주선 의원의 통합신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국민의당 현역 의원이 17명으로 늘었는데 호남 의원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역 물갈이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뉴 DJ들을 공천하기 위해 노력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총선 후보로 공천하기 위한 여러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천 의원은 더민주를 탈당한 의원들이 국민의당에 합류하자 개혁 대상이 개혁 주체로 둔갑했다며 비판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현역 물갈이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하고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에게 전권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백의종군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역 의원 하위 20% 물갈이 공천 규정에 대해 남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며 고강도 물갈이를 예고했습니다.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론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광주는 현역 의원 8명 가운데 2명이, 전남은 11명 가운데 6명이 더민주에 남아 있습니다. 호남에서 예전에 볼 수 없던 혁신과 인적 쇄신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 지역 시도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잔류와 함께 당을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수시의회 김순빈 부의장과 이상우, 이찬기 의원 등 시의원 12명, 전남도의회 이경미, 강정희 의원 등은 오늘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기득권 정치로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남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또 지역을 볼모로 한 구태 정치가 새로운 정치가 될 수 없다며 당을 탈당한 일부 철새 정치인들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을 지키고 시민과 당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의대 설립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법안을 발의한 이정현 의원이 법안 통과에 대한 야권의 협력을 호소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이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순천대 의대 유치를 가능하게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병원 설립법의 국회 통과가 가능하도록 야당이 협조하게 해달라며 지역과 정치권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광진 의원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법안이 상정돼 있지만 새누리당 소속 위원장이 심의 순서를 늦춘 상태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겨울 한파 속에 전남에서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는데요. 전국적인 고로쇠 주산지인 광양 백운산의 수액 채취 현장에 권남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얀 눈이 쌓여있는 겨울산. 고로쇠 나무를 찾아 새로 길을 내며 오릅니다. 산 중턱에 도착해 나무에 구멍을 내자 방울방울 금세 수액이 떨어집니다. 나온다. 잘 나는데. 광양과 순천, 구례 등 전남 주요 산간 지역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뼈에 이로운 물이란 뜻의 골리수에서 고로쇠란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고로쇠 수액은 예로부터 약수로 마셔왔습니다. 양지 쪽에 많이 접하고 있는 산이 많기 때문에 고로쇠가 당도가 높고 이른바 통가리와 같은 가짜 고로쇠 사건으로 과거 홍역을 치렀던 지자체들은 자동화 시설을 지원하는 등 품질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정제 날짜가 자동으로 표기가 되고 따라서 이런 외지물이 많이 차단이 될 것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3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권나기입니다. 고흥 지역의 아열대 과수 재배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커피 재배 면적이 크게 늘고 애플망고도 처음으로 일반 농가에 보급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빼곡한 나무들, 푸른 잎 사이로 콩 모양의 열매가 빨갛게 익어갑니다. 오는 3월 수확을 앞두고 있는 커피입니다. 고흥 지역에서 커피 재배가 시작된 건 지난 2011년. 지금은 14농가 1.9헥타르에서 수확되고 있고 올해는 10농가가 추가로 재배에 나섭니다. 13도를 웃도는 연평균 기온의 영향으로 오는 2020년에는 축구장 14배 크기까지 재배 면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생육 저고는 15도에서 24도이기 때문에요. 시설 하우스에서 그 온도만 유지해준다면 충분히 재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꽃을 피우기 시작한 애플망고도 올해 처음으로 농가에 보급돼 시험 재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4년간 특화단지 내에서 생산된 망고는 맛과 향이 수입산보다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아보카도와 아떼모야 등 다른 아열대 과일들도 고소득 품종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관건은 적절한 생육 조건을 일반 농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난방시설 등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선제적 과제입니다. 시설하우스랄지 온풍 난방기랄지 이런 시설을 지원하고 또 앞으로 그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체험 시설까지 이렇게 겸비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6차 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도 높아 고흥의 아열대 장목 육성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현직 순천시 의원이 1심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순천시 별량면 야산의 단독주택 진입도로 개설 과정에서 순천시에 1,8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정영태 순천시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 의원과 공모해 주민들을 위한 농로 포장공사인 것처럼 꾸며 예산을 배정받은 혐의로 순천시 공무원 장모 씨에게 선고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영태 의원은 이에 대해 진입도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다며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여수시 남면 금오도와 개도 사이 해상에서 토종고래인 상괭이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죽은 상괭이는 1.2m 크기로 발견 당시 외상의 흔적은 없었지만 지느러미와 꼬리 부분에 기생충이 붙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채를 넘겨받은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의 어떤 생산 라인을 언제 어디로 옮기는지, 또 그러면 대신 다른 사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밝히라는 광주시의 요구에 삼성전자가 응답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응답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가전 부문을 총괄하는 서병삼 부사장이 윤창현 광주시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 8일 윤장현 시장이 삼성전자 경영진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 지 19일 만입니다. 삼성의 답변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프리미엄급으로 가는 전환기로 이해를 해달라. 그래서 저가형 제품은 글로벌 시장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역으로 말하면 저가형 가전 생산 라인은 해외로 이전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대신 에어컨과 냉장고 신제품은 광주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또 협력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펀드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헬스케어 가전이나 자동차 전장 부품 등 신사업에 투자해달라는 광주시의 요구에는 삼성 측이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40여 분간 광주시장과 면담한 삼성전자의 서병삼 부사장은 알쏭달쏭한 말을 남기고 광주시청을 떠났습니다. 많이 좋은 말씀 나누고 인사드리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 추가 이전 있어요? 프리미엄 가전은 광주에서 계속 생산하고 협력업체를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얻는 수준에 그친 이번 면담은 실속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 이전에 따른 지역 경제계의 불안이나 악화된 여론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LG화학이 전반적인 경기 불황의 여파로 신규 투자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LG화학은 최근 카자흐스탄에 42억 달러를 투자해 에틸렌 83만 톤과 폴리에틸렌 80만 톤 생산 규모의 석유화학 공장을 짓기로 했지만 이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수 공장에 4,910억 원을 들여 건설하려던 연간 5천 톤 생산 규모의 폴리실리콘 공장 건설도 포기했습니다. LG화학은 전반적인 세계 경제 불황 속에 장기적인 사업 전망이 밝지 않은 데다 선택과 집중을 위한 신사업 정비 차원에서 신규 계획 사업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신학기를 앞두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교복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LG화학 여수공장으로부터 교복 구입비 1,200만 원이 포함된 후원금 3,300만 원을 받아 관내 60명의 중고생들에게 교복 구입비와 장학금 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지난해에도 여수산단 21개 업체와 개인으로부터 9,430여만 원의 후원금을 받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1인당 20만 원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이어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웅천 지웰 1차 아파트 입주민 164만 2,320원, 주식회사 청호 대표이사 김태균 외 임직원 100만 원, 여수시 국동 20동 주민 35만 원, 여서동 금호아파트 주민 20만 원, 율촌면 취적 2구 마을 주민 17만 원, 여수시 여천동 용성마을 24통 주민 15만 원, 미평동 12통 주민 12만 원, 고엽제 전우회 정영태 회장 외 11명 11만 원, 미평동 11통 주민 11만 원, 고흥군 동일면 번영회 10만 원, 여수시 미평동 14통 통장 황규엽 10만 원, 선경 1차 아파트 주민 10만 원, 주공아파트 2단지 주민 10만 원, 여천동 황남순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가 환경 분야 민간단체 건전한 육성과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환경 분야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를 받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자연환경 보전 교육과 홍보활동,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 등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업과 함께 3대강 수계 환경정화 활동과 숲속의 전남 만들기 연계 사업 등입니다. 전남도 동부지역본부는 이번 공모 사업이 민간 환경단체와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도내 환경보전 실천 의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